공적인 노력, 이걸요 부동산 정책 해줍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은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요거는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됐다. 그러면 별 문제 없는 듯한데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러면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되겠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갖고 그 나라가 부쩍부쩍 성장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이 분배 구조가 너무 열악하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형평성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둘 다 이걸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둘 다. 근데 부동산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알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그냥 시장 실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만 이거를 따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알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그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형평성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그 임대주택 중에 공공임대주택 비율 요게 미처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많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는데 기껏해야 공공임대아파트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OECD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96년도에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모여서 경제 협력하자, 뭐 아니면 관세도 인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노태우 정권 때 가입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을 다른 말로 물태우 정권이다.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거 잘 모를 겁니다. 노태우 아시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좋아했습니다. 국민들도 좋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이러는데, 이 OECD에서는 지금 한 35국의 국 나라가 이제 가입했는데 거기서 해마다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좋은 수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안 좋은 수치 같은 거죠. 안 좋은 것들은 거의 1등입니다. 거의 1등이에요.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노인 자살률, 산재 발생률 아니면요 무슨 성범죄랑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빈부 격차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결핵 하다못해 결핵 이것도 1등입니다. 결핵.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흡연율 이런 것도 막 1등이었는데 지금은 흡연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이런 거라든가 어쨌거나 안 좋은 것들은 거의 1등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1등하고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은 1등. 잘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학습률은 1등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시간이죠. 요건 1등입니다. 제가 학생들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시킵니다. 어쨌거나 학생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뭘 이제 발표했냐면 자, 이 나라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발표했는데 평균 한 12%가 넘어갑니다. 12%.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처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요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꾸 나서서 공공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 요거. 자, 왜 이게 시장이 실패하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72페이지에 자, 맨 위에 보충 설명이라고 있죠? 근데 요게 원래는 이제 본 교재를 보면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히 많이 하는 겁니다. 간단히. 자, 먼저 시장 실패의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자, 어쨌거나 시장 실패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시장이 어떤 구조적 아니면 인위적 원인으로 인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에 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의 결함 이런 걸요 시장 실패다. 자, 말은 약간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자본주의 기능이 시장 기능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 이걸요 시장이 실패했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을 볼게요.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전부 다 이제 여기 정보 비대칭 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 볼게요.
요건 나중에 조금 여기와 관련돼서 자세히 할 거고, 지금은요 간단간단히 마시면 돼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걸 팔려고 했을 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팔 수도 있는 거 아니, 파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못 모르고 이거 구입한 사람은 크게 손해봐야 안 봐요? 장까지 다 치르고서 주무시려고 했는데 위에 애들 쿵쿵대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피아노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뭐 살인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런 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정보를 누구는 알고 거래하고 누구는 모르고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정보를 알고 거래한 자들은 이득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모르고 거래한 자들은 손해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점 혹은 과점 기업이 존재한다. 독과점 기업이 존재한다. 간단간단히 나중에는 이제 조금 자세히 할 거니까 여기서는요 간단간단히 마시면 돼요. 자, 이 독점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 이런 걸요 독점 시장이라는 거고, 과점 시장은요 이 공급자가 이제 서너 명, 많게는 적게는 두세 명, 많게는요 서너 명,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장을요 과점 시장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 시장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전력 시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독점 시장입니다. 우리 전력은 어디서 공급합니까? 한전에서 다 공급하잖아요. 이거라든가 철도 시장도 코레일에서 다 공급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SRT가 있긴 한데 그거는 코레일에서 가장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까? 거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독점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 이런 거 시장도 다 독점 시장입니다. 그리고 과점 시장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한 시장은 거의 다 과점 시장입니다. 우리 이제 가전 시장이라든가 핸드폰 시장 같은 거 볼게요. 이런 데서는 통신 시장에서 SK라든가 KT, LG 여기서 다 거의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이런 걸요 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넓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좁게 생각한다면, 자, 어떤 지역에 어떤 섬지방에 자, 이 마트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독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경제학 아니면 경영학은요 때로는 넓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제 좁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자꾸 이제 편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공부하기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항상 유도리 있게 막 자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점자는 자기 나름대로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맘대로 가격 올렸다가는, 내리는 건 상관없는데 올렸다가는 요즘에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 가격을 건드는 대신에 우회적으로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건드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경제학적으로 다시 할게요. 얘네들은 가격을 직접 건드는 것보다는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건든다는 얘기죠. 우회적으로 부수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기업은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A라는 방법은 어디 갔어요? 물건을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자, B라는 방법은요 10개, 100개만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생산자는 얘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00개를 잔뜩 생산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만약에 많이 생산하니까 남아 돌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100개만 생산하게 되면 물건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 마늘이 몇 개 안 된다, 김장철에. 그럼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학적으로 자연스럽게 1000개를 생산할 때는 1000원 정도가 형성된다면 100개만 생산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매출액이 뭐냐면 파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비용을 뺀 매출액은요, 파는 금액이, 이것도 매출액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급 독점자 입장에서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하려고 할까요? B로 생산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A라는 방법이 아니라 B로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금 생산하게 되면 자, 사람을 10명 채용할 거 몇 명이라고요? 1명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1개만 구입하면 되죠. 그리고 통신비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거 다 10분의 1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독점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자, 이 독점 주제에 관한 법률 이런 걸 통해서 생산량을 자꾸 늘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걸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걸요 독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독점. 그다음에 3번에 이제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효과다. 이건 또 뭐냐면 이렇게 자, 외부 효과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사과를 100개를 딱 팔았는데 그러면 둘 다 이제 거래 당사자 아닙니까? 아, 얘는 파는 자, 얘는 산 자 아닙니까? 거래 당사자니까. 근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택배로 받았는데 10개가 썩어 있는 겁니다. 사과 10개가 썩어 있다.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전화해서 자, 10개 가져가. 아니면요, 돈을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당사자 간에는 자,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이익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과 아니면 가격 혹은 수량이 반영됩니다. 다시 할게요. 거래 당사자 간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주잖아요. 모르고 10개가 더 갔다 그러면 이익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격과 아니면요 수량에 반영이 됩니다. 가격 혹은 수량이 반영되죠. 아, 수량 반영된다는 얘기 가져가라는 얘기죠. 깎아달라는 얘기죠. 이게 다 반영되는 겁니다.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어떻다고요? 내부 효과.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알아서 시장 기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시장 기능으로. 근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입니다. 한번 일면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제3자한테 이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실 어쨌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 끌고 가다가 지나가는 어떤 여성분을 넘어뜨려서 코를 깨트린 겁니다. 그럼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손에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에 가입해서 이제 지불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 분명히 얘가 얘한테 손에 입혔어 안 입혔어요? 입혔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막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얘는 상당히 이득 보는 거죠. 이걸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거 잔뜩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요거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따로. 자,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되는데 가만 놔뒀더니 시장인에 맡겼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 누구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득 보는 거죠? 이거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다.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라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라는 것은 자,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 상당히 이제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얘기했다가는 다 이제 집에 가십니다. 자, 집에 가세요. 제가 이제 탑 에듀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제 경제학을 또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탑 에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쭉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자, 샘플 강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서는 강의가 무지막지하게 복잡합니다.
자, 경제학 중에 이제 CPA, 회계사 경제학하고 감정평가사 이 경제학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잘난 척을 한 겁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잠깐 제가요, 뭘 한 거라고요? 잘난 척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했다가는 다 도망갑니다. 진짜요? 다 도망가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요 공원이라든가 교량 이런 거 생각할게요. 도로, 교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경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병이라는 사람이 또 이걸 이용하니까 이것도 그냥 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비량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고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끝나고 여기 그 호평역 가는데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는 소비 못하고 이런 거 없죠?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 하나 있다면 한 사람이 이걸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소비한다 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경합성이다.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배제성. 이건 또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에서 어떻다고요?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호평역 앞에 걷고 있는데, 이 시청 직원이 가서 당신 잠깐 와보랍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 까랍니다. 깔아요. 그래서 딱 검색해 봤더니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지방세. 그래서 도로는 뭘로 가는 거예요? 세금 갖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너 세금 안 냈으니까 이거 걷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걷나요? 꼼짝부터 가만히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밤에 자고 있는데 어디요? 여기 거실에서 막 떨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새벽 4시에. 그래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두 사람 정도, 한 서너 명 정도면 제가 나가서 그냥 바로 해치울 텐데 가만히 보니까 한 7, 8명 된다는 얘기죠. 약간 좀 부담스럽네요. 자, 그래서 입을 팍 뒤집어 쓴 다음에 핸드폰 찾아서 전화한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 딱 전화 114에다 물어봤더니 112로 전화하랍니다. 112에 전화했더니 도둑놈 들어왔으니까 빨리 출동하라. 이렇게 막 속으로 싹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한다는 얘기가 잠깐 기다려랍니다. 주민등록증 좀 불러보랍니다. 번호를. 검색해 봤더니 세금을 안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는 얘기가 우리 출동 안 합니다. 그런다고 출동 안 합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치안이라든가 국방 이런 것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비배제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비배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특히 비배제성 이런 특성 때문에 이거를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승차라고요? 이게 뭐냐면 무임승차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건에 내가 도로를 깔았습니다. 우리 들어온 입구에가 이 길이 없어서 그냥 날도로라, 포장도로가 아니라 그냥 도로를 깔았죠. 근데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막 이용하는 거죠. 그런다고 그 입구에다가 톨게이트 설치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경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하러 내가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그때 공짜로 이용하겠다. 이런 걸요,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자,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실패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치안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공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5번하고 6번 이건 전부 다 이런 불안정 경쟁 시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얘기고 다 이거하고 섞여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면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장기 생산비가 점점 절감되는 효과,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익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덩치가 클수록 이익이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동네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조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요 앞에 이마트 있어 없어요? 얘네들은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건 대량으로 구입해서 대량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쌉니다. 자, 간단한 예로 내가 지나가서 수박을 한 통 구입한다. 그럴 경우는 10,000원인데 내가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는 수박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팔고 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일종의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약하지만 특히 선물 계약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농부들하고 미리 계약을 트는 겁니다. 아직 배추가 자라지도 않았는데 미리 계약을 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포기당 30원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이제 계약한 다음에 농작물이 다 자란 다음에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이 노랑차 끌고 가서 그냥 싸그리 다 뜯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싸게 구입하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물건 사는 것은 동네 슈퍼 갈 거 아닙니까? 동네 마트 가잖아요. 근데 규모 조금 양이 많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가요? 할인마트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마트는 잔뜩 있는데 이 규모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요 자연 독점이다 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덩치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요 결국은 자연 독점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세히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간당간단히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에 가져오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뭘 가져온다고요? 시장의 실패에 가져온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것들은 문제에서 이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요 외부 효과 요거는 좀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세히. 왜냐하면 부동산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72페이지에 외부 효과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외부 효과의 개념을 잠깐 읽어볼게요. 외부 효과에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격이나 수량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나 수량에 반영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주지만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행위 있죠. 이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한번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박스에 있는 내용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 효과에는 크게 외부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뭐라고요? 불경제. 자, 외부 경제를 다른 말로 이걸요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누구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죠?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왔는데요 보상도 안 하고 누군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얘는요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거고, 얘는요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손해를 입히고도 보상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똑같은 예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강의 상류, 얘는요 강의 하류. 여기 이제 강의 상류에서 이제 화학 공장을 하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침에 설거지 하고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설거지 하게 되면 그 퐁퐁으로 설거지한 물 있잖아요. 그거를 그 벌컥벌컥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 퐁퐁으로 이렇게 설거지해서 오염된 물을 벌컥벌컥 드시고 오셨나요? 그건 아니고 수채구멍에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이 결과로 어디로 가나 볼게요. 잘 생각해요. 그 물이 이제 또랑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게 하천으로 가서 거기서 강으로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다 버리는 거지. 그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공장 하다 보면은 오염물질 나와야 안 나요? 나오는데 이거를 그런데 버리라고 있는 거지. 그럼 오염물질 자기가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제 버린 겁니다. 여기다 딱 버렸는데,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있는데, 여기서 밑에서 하루에서 양식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어 양식자. 이 사람이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거나 상당한 손해를 입혔네요. 입혔어, 안 입혔어요?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면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왜 보상 안 하나 볼게요. 자, 양식업자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내가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장이 순순히 물어주려고 하려나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 물어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럴 겁니다. 아니,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저 위에도 공장이 있는데 걔들 때문에 물고기 죽을 수도 있다. 그죠? 확인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 사람이 화학을 알아요? 회 뜨는 건 알지만 화학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것도 문제야. 그러면 아예 이제 극단적으로 이럴 겁니다. 너 그럼 소송하려면 해라.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죽인 거예요? 얘들 밤에 몰래 와서 농약 뿌려 죽인 건 아니죠?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원인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송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경우를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안 되겠다. 이런 적에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세 같은 걸 잔뜩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담금 같은 걸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손해 난 자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천적으로 이걸 봉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할 수 있죠? 이거 이따 할 겁니다. 이런 걸요,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지역,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답니다. 자, 남한테 피해 있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부가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 안 되니까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자들한테는 세금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암기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외부 경제 알아볼게요. 외부 경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도로가 딱 있는데 어두침침한 도로입니다. 어떤 도로라고요? 어두침침한. 그래서 자, 그 시청에 가서 여기가 이제 A라는 사람 여기 살고 있고, B라는 사람도 여기 살고, C라는 사람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애가 여자만 여학생들만 10명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너무 많이 낳았네요. 이렇게. 어쨌거나 10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쌍둥이가 한 3명은 되고,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생인데, 요즘에 이상한 성추행범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그 거리가 너무 어둡고 하니까 애들이 전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아빠도 이제 아빠 엄마도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여기다 뭘 했냐면 가로등을 딱 설치한 겁니다. 뭘 설치했다고요? 가로등을 딱 설치해서 이렇게 2개를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딱 반짝반짝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네가 아주 밝아져서 안 밝았어요? 밝아졌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아져서 안 좋았어요?
주변에도 애들 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길도 좋아졌죠? 그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주변한테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이익을 줬는데, 돈을 걷어서 했다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얘가 여기 가서, 나 때문에 이 동네가 아주 밝아졌으니까, 그 대가 좀 내놔라 했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아이, 너보고 저기 가로등 설치하라고 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대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딱 지역이 있는데 지저분한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무슨 주택가라고요? 지저분한 주택가라는 게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딱 있잖아요. 꼬맸잖아요. 지저분한. 자, 그러니까 지저분한 주택가인데 들어오는 길도 없습니다. 길도 없는데 오솔길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여기다 멋진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무진장 막자 큰 가든을 차렸는데 제가 이제 김포 사는데 그 강화도 쪽으로 가면 큰 가든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래서 연못 같은 것도 딱 만들어 갖고 오리 몇 마리 올려놓고 꽥꽥대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박물관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어디 청학동 이런 데 가서 희한한 거 막 요광 같은 거 갖다 오는 겁니다. 요광이나 홍두깨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시나요? 요광, 옛날에 화장실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이상한, 디딤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갖다 놓고 이제 애들 견학도 시키는 겁니다. 딱 옆에다가 구경도 시키고, 그리고 돈도 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소고기, 꽃등심, 이것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딱 운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들어온 입구가 지저분하고 길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온 입구를 길도 딱 깔은 겁니다. 자, 원래 도로는 누가 까는 거냐면 도로는 국가가 까는 거를요, 국도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까는 걸요, 지방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개인이 까는 도로 아닙니까? 이걸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이 만들었다 해서 이걸요, 사도. 어쨌거나 도로를 딱 깔았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교통이 편리해졌어요? 안 편리했어요? 아주 편리해졌네요. 그죠? 그리고 이 들어오는 입구가 지저분해서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도 아주 쾌적한 동네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자, 어쨌거나 얘는 상당한 이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익을 줬는데 의도적으로 준 건 아니죠. 지 장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 거는 준 건데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이익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 못 받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를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왜 못 받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든 주인이 가만히 봤더니 동네 집값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나 때문에. 쫓아 올라가서 이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 때문에 집값 올랐으니까 집값 오른 거 전부 다 싸그리 걷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야 이놈아, 누가 너보고 거기다 가든 차리라고 했냐?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받아서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가 이제 나서는데, 자, 원래 이제 이 도로 깔고 이런 거, 녹지 공간하고 이런 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 국가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얘들이 대신해 준 거죠? 그죠? 그리고 녹지 공간, 이거 파란색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거 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가가 할 일을 누가 했어요? 얘가 대신해 줬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외부 경제는 어떤 사람 행위가 공공 다수의 이익을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다수의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들한테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주 간단히 남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만 놔뒀더니. 그래서 보상 안 한 자들한테 조세라든가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고,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한테 이익을 주는 자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 요거는 원래 암기할 게 3개인데 오늘은 이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가는 거구나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얘기들은
자, 자꾸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틀립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장 실패는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거나 많이 생산하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청소부대다. 이런 식으로 청소부대다.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소 생산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요, 과대 생산됩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원래는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만약에 화학공장이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보상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보상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아, 회사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상하고 물건을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보상금이 나갔죠? 그러니까, 자,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이득 보고 얘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얘들은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고 가든에서 생산하는 생산량도 많아지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근데 대가도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이득 보고 얘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둘 다 실패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나중에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말 너의 피분이 이렇게 정말 너의 어떻다고요? 피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 어떤 중학교 동창 여자 중학교 동창을 10년 만에 길거리에서 본 겁니다. 이 앞에서. 근데 10년 전에는 뭐 피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아주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가 물어본 겁니다. 너 이 피부 어디서 갈아치웠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서 바꿔치기 하냐? 물어볼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의 피부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너의 피부니?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요, 핀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핀피.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해줍니다. 자, 핀피라는 게 뭐냐면, freeze. Please in my. 제발. 자, front라는 게 뭐냐면, 앞이라는 뜻입니다. front가 뭐라고요? 앞. 그 다음에, yard라는 게 뭐냐면,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자리 따서 이걸요, 핀피 현상이다. 제발 내 앞마당에, 제발 내 앞마당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아니면 호수가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이거는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요, 핀피 현상이라는 겁니다. 핀피 현상. 그 다음에, 님비는요, 안 된다는 얘기죠. in my, 백이라는 게 뭐예요? 뒤라는 얘기입니다. 야드. 절대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우리 뒷마당에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서초구 주민들이 그 청계산 쪽에 화장터가 들어온다니까 극구 반대했다는 얘기죠. 왜 반대해요? 그거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반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상도 못 받으면서 집값 떨어진 걸 막겠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좋은 시설은 유치하려는 사고를요, 핀피. 안 좋은 시설은요,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자, 성주에 가면은 자, 이 사드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자, 그분들이 상당히 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드가 배치되면 아무래도 그 동네에는 집값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고, 사람 다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보상도 거의 못 받으면서, 자, 이 피해는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님비 현상.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 자꾸 풀어봐야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용만 자꾸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물어보네. 이런 걸 자꾸 풀어봐야 되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질문 없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네, 두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요거 이제 이런 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 볼게요. 토지 문제 아까 크게 뭐라고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구별되죠. 그래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동산 정책을요, 토지 정책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요,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와 관련된 정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74페이지에 딱 중간에 토지 정책 있죠? 여기서부터 할 건데, 이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